자,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까지 우리 최하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넌 뭘 알고 있었어? 대금이. 아, 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을 알고 있었어. 다 있어요. 끝이야? 자, 세계 4대 문명.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는 세계 4대 문명이가 왜 나온 거야? 이해는 천문학이 조금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세계 4대 문명에서 다 똑같이 시작했어? 네, 조금 다르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어?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했던 것 그렇지. 같은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특별히 천문학이 먼저 시작되었다고 그래.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하면 보통 요게 이제 세계 4대 문명인데 보여? 네. 네. 자, 여기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중국 무슨 문명? 한국. 황하 문명이라고 해서 황하가 그 황허강의 황자 그 이 강자 해가지고 황허강 유역의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기 무슨 문명?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이라고 해서 지금 파키스탄 지역인데 인도 북부 파키스탄 지역에 이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고 세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책에 이제 천문학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하고 이 두 강 사이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으로 뭐? 날 이집트 이집트 문명, 문명. 문명. 나일강 쪽. 나일강 이게 이 파란 줄기 이게 나일강이 줄기인데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 나일강 줄기에 따라서 이집트 문명이 이제 발달했는데 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더스나 황하 문명에 비해서 더 빨리 천문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 왜? 왜 하필 여기가 더 일찍 시작한 거야? 점점 만들어졌으니까. 왜 그러니까는 이 인더스나 황하보다 여기가 왜 먼저 더 만들어졌냐고. 강, 아, 인류가 어, 최초로 나온 것이 아프리카니까. 그래서 자,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4쪽을 참고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이어서 응? 사막 지역이어가지고 그 사막 지역인 거하고 천문하고 뭔 상관인데? 사막 지역이어가지고 하늘 모습을 차지해야 되서요. 왜? 사막 지역을 왜? 왜냐면요, 음, 크리커가 계속 당연히 없고 돌아. 음. 그리고 또 사막지대라 보니 바위 같은 것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음, 어, 방향을 음. 알아갔기 때문에 천문학이 먼저 생긴 거예요. 다른 데는 황하나 인더스는 대신에 내가 토지가 좋아해요. 딸이 좋아해요. 뭐라고 되그만? 토지가 좋아해요. 내가 왜 대그 말을 정확히 못 알아듣겠지? 뭐, 땅이 비옥해요. 땅이 비옥하면 왜? 땅이 비옥하면 땅이 비옥하니까 아, 꼭 하늘 볼 수가 없는 거죠. 땅이 비옥하면 하늘을 볼 필요 없고 사막은 볼 게 없어서 하늘을 보는 거라고? 시안이 어떻게 생각해? 사막은 다 휘황하니까 뭔가 음, 지형이 음, 뭔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냥 봤을 때. 음, 근데 하지만 뭔가 땅 같은 그런 일반 초원 같은 데는 음, 나무나 그런 걸 보고 그나마 여기가 음, 어딘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음. 자, 그리고 음. 뭐 바다 같은 것도 없으니까 하늘로만 볼 수.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막이지, 사막. 사막 보여? 네. 네. 요 사막. 요 사막 같은 경우가 그냥 끝없이 모래가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 사막은 바람이 한번 불잖아? 그럼 이 모래 언덕이 수시로 뭐해? 바뀌어요. 바뀌어. 여기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이 모래 언덕이 사라졌어.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준점을 잡을 만한 곳이 없는 거야. 반면 황허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은 산이 있고 강이 있잖아. 그럼 그 산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 강줄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얘기 강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그 강줄기를 따라서 내려왔어. 그럼 다음에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뭐 하면 돼? 강줄기를 강줄기를 따라서 따라서 올라오면 되잖아. 내가 이 산 오른쪽으로 돌아서 왔어. 그럼 돌아올 때도 그 산을 기준으로 해서 오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방향을 정하려면 뭔가 그 기준점을 잡아야 돼. 근데 사막에서는 기준점을 잡을 만한 게 마땅히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을 보며 낮에는 뭘 보면 돼? 낮에는 뭘 보면 우리가 방향을 할 수 있어? 해요. 해를 보면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해가 이렇게 한낮에 오면 어디가 거기가 어디고? 해가 한낮에 있으면 거기가 어느 쪽이야? 해가 있는 쪽이. 응? 얘들아, 해가 동쪽에 떠서 해가 한낮에 어디 어느 방향에 가 있어? 저쪽이요. 서쪽에 가 있어 한낮에? 한낮 이쪽이요. 한낮. 어? 이쪽이요. 북쪽에 가 있어. 그렇구나. 대금이네는 울산은 해가 북쪽으로 가는구나. 위쪽으로 있잖아요. 어? 위쪽? 위쪽에 위쪽? 있잖아요. 위쪽. 자, 해는 동쪽에서 이렇게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느 방향으로 집을 지어? 남쪽이에요. 남쪽이요. 남쪽 방향으로 집을 지어. 아, 왜? 맞다. 그렇구나. 그래야 집에 해가 잘 드니까. 북쪽으로 방향으로 집을 지은 집은 춥다고 그래, 춥다고 그래. 해가 잘 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남양집, 우리나라는 주로 동남양집이나 남양집이 많아. 동쪽에서 해가 떠서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 비칠 수 있도록. 그 남쪽으로, 그 해가 낮에 그 해를 보면 그 남쪽이건 알아. 또 오후에는, 저녁에는, 지금 무렵은 해가 지는 쪽은 뭐야? 응? 서쪽이요. 서쪽이야. 그렇게 해서 낮에는 그걸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밤에는 뭘 기준으로? 별이요. 밤하늘의 별자리, 뭐 북극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북쪽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쉽게 찾기 위해서 하늘을 자꾸 봤고 하늘을 자꾸 보다 보니까 하늘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뭐야? 천문학이요. 그게 천문학이야. 그래서 아마도 고대 이집트와 고대 메소포타미아가 천문학이 더 빨리 발달한 거 아니냐라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는 고대 이집트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연구가 더 먼저 있었다. 이게 팩트야.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생각해 보니 아마도 그런 지형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고 어때? 들어보니까 대금아 말이 돼? 안 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만약 대금이가 그것보다 더 말이 되는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꺼낸다라면 그 얘기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천문학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또 왜 천문학이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서 발달했는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급이 진행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기 꺼려했을까? 못 들었어. 자, 코페르니쿠스가 그 당시에 천동설이 주장이 강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자기가 연구해놓고도 그 논문 발표를 안 한 거지 꺼렸던 거지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대금이가 맞아 대금아? 네.
그래서 그거를 코페르니쿠스. 음. 그거를 주장한 이유? 아니, 왜 자기가 자기가 그 알게 된 사실을 왜 발표하지 않았냐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않았냐고.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음, 책 68쪽, 69쪽에 나옵니다. 잘 모르겠으면 대금이나 아, 손. 왜냐면은 만약에 지동설에 관한 이야기가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가면은 그 출판한 자기하고 책 산 사람들이 다 뭔가 무사하지 않을 것 같아서예요. 대금아 뭐하니?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이겨지는 수가 근데 천동설이 보여주니까 국가 권력자인 중황이 강도이 아닌 거예요. 동bil부에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꺼려한 거예요. 이제 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 잠깐 하고 또 그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동설이 뭐야?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 천자가 하늘 천자야. 동이 움직일 동자야. 뭐가 움직인다? 하늘이 하늘이 하늘, 우주가 뭘 중심으로? 지구를 지구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즉,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달이, 별이 지구 둘레를 돈다. 이게 천동설이야. 이 천동설을 잘 정리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야.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프톨레마이오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뭐야 되풀이해서 입에 익어야 돼. 프톨레마이오스. 따라해봐. 프톨레마이오스. 플레마이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또 사람. 마이오스지. 이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하고 몇 천 년 동안 어? 천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철석같이 뭘 믿었어? 천동 천동설을 믿었어. 자, 천동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분이 보면 지구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어? 움직이는처럼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지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안 아니요.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지. 지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 그리고 해가 아까 선생님이 해가 그런 표현했잖아.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움직여? 해가 움직이잖아. 맞, 달이 움직이잖아. 맞아요. 또 별이 움직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 우주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한 그런 천동설을 철석같이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온 누가?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 이름도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천동설이 아닌 뭘 주장해? 이동사 지동설이야. 자, 지동설은 뭐가? 지가 뭐야? 지가 뭐야? 지구 지구, 땅, 지구가 뭐 한다? 움직인다. 운동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는 걸 주장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가 지금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주장할 당시가 무슨 시대? 무슨 시대였다? 이런 중세시대 중세 시대 때고 이때는 교황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했어. 네. 권력을 행사하는 종교의 시대였어.
교황 알아? 교황? 네. 아, 네. 교황이 누구야? 교회, 음, 교회 최고 지도자요. 그렇지. 교회, 천주교. 카톨릭의 최고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바로 교황이었어. 교황. 그런데 이 중세 시대 때는 바로 이 종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 그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 뭐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서 화형. 불질러 죽여버렸어. 어? 뭐야? 사탄이라고. 마녀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섣불리 얘기했다가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어떤 그런 책 출판을 꺼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수업이 글쓰기 수업인 거 알아? 네. 다음 주 수업이 글쓰기 수업이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뭘 쓸 거냐면 글쓰기로 찬반 논술 수업, 찬반 논술을 쓸 거야. 지금 숙제를 지금 얘기할 거야. 대금아, 네. 채원아. 지금 잘 네. 듣고 궁금한 건 지금 물어봐.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은 우리가 보통 이제 논설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논설문은 쉬운 말로는 뭐 하는 글? 뭐 하는 글이라고? 주장하는 거. 주장하는 주장하는 글. 그래서 여기는 형식이 갖춰져 있어. 형식이 커다랗게 토론, 그다음에 뭐? 소리, 아니, 본론, 본론, 결론. 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 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론에서는 뭘 하느냐? 문제 상황 설명 및 문제 제기. 서론은 내가 지금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할 거야. 이 문제는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의 문제야. 라고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 문제의 배경을 잘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다? 서론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의 논술 문제는 이거야.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에 관한 책을 출판해야 하나?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책 출판하는 게 좋겠다. 찬성할 수도 있고, 아니다, 책 출판하는 게 좋지 않겠다. 뭐 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 반대는 누가 정해? 얘들아, 지금 선생님 혼자 수업하니? 음, 아니요. 자기요. 자기 자신. 대금이나 최한이가 이 글을 읽어보고서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는 여러분 자신이 정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서론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대금아? 소리가 문제 상황이 문제 제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지금 68, 69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 왜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서론이야. 자, 본론에서는 주장과 근거 세 세트. 자, 즉 뭐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에 관한 책을 출판하는데 찬성합니다. 또는 반대합니다. 라고 하고 첫째 하고 여러분이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뭘 들어? 근거를 제시해.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증명해. 즉, 이 근거가 왜 옳은지, 근거가 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근거가 도대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풀어 설명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게 몇 세트 해야 된다고? 대구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세 개요. 대환아, 지금 손으로 뭘 만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근거만 달라지고 하는 일은 뭐해? 똑같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 세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반론이라는 걸 여기다 해줘야 돼. 뭐 한다고? 반대하는 발로 반론은 그를 반대하는 상대방 거예요. 근거를 예상해서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거. 요게 반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본론은
내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은 근거. 근데 이거는 상대방 근거를 예상해서 그 상대방 근거가 뭐하다?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반론이에요. 자, 예를 들면 뭐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왜 이게 왜 두 쪽으로 안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두 쪽으로 바뀌어지지, 얘들아? 모르겠어요. 참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났어. 뭘 선생님이 잘못 만졌는지 할 수밖에 없네. 자, 아, 선생님이 예를 들면 뭐 줌 수업할 때 화면을 켜고 해야 된다. 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뭐해? 주장을 해. 응? 그러면 첫째, 어? 그럼 줌 수업을 할 때 화면을 켜고 해야 뭐 한 점? 좋은 점. 좋은 점을 자기가 뭐 해야 돼? 이야기할 수 있지. 좋은 점을. 뭐, 화면을 켜고가 아니라 켜고지. 응. 그래야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뭘 제시해? 뭘 제시해? 주장. 진짜. 근거. 근거. 이게 켜고 해야 되는 주장이고, 이 지금 본론 얘기하는 거야. 근거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왜 화면을 켜고 해야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건지를 뭐 한다고? 증명했다 여기서. 응? 네. 화면을 통해서 학생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잘 알, 모르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화면이 꺼져 있으면 그런 걸로 우리 잘 알 수 없다.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이 말을 뭐 해주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근거를 증명하는 거야. 이해가? 네. 결국 줌 수업을 하는 것은 소통이 잘 되어야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어, 어, 뭐야? 화면을 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근거를 증명하는 작업을 이렇게 쭉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뭐 둘째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근거?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지. 이해가? 네. 화면을 켜고 했을 때의 또 좋은 점, 더 좋은 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자신의 잘생김을 뽐낼 수 있다. 뭐 있다면 뭐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쭉 쓰고 뭐 셋째, 그냥 그렇게 뭐쭉 어쨌든 쭉 쓴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본론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반론. 반론은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한다. 자, 줌화면을 끄고 하는 게 좋겠다 는 사람들은 사생활이 침해되니까 줌화면을 끄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뭘 예상하라고? 네. 뭘 예상하라고? 반론. 반대측의 근거를 예상하라고. 반대측의 근거. 그러고 나서 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다. 켜고해도 사생활 침해 안 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대안. 그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를 제안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줌 수업을 할 때 뭐 자신의 방에서 혼자 하면 특별히 사생활 침해될 게 없다. 없다. 또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가상 배경 화면을
설정하면 음? 됐습니다. 자신만 보이고 뒷 배경은 집안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근거를 예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거나 대안이 있음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 지금 이게 뭐라고? 지금 뭘 쓴 거라고 이게? 반론이요. 반론을 쓴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결론. 여기 결론에서 뭘 쓰느냐? 본론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총정리. 요 첫째 근거, 둘째 근거, 셋째 근거 있지? 이 중에서 뭐만? 근거. 근거만 모아서 다시 한번 총정리해 주는 거예요. 결론에서. 그 다음에 끝으로 인상 깊은 마무리. 인상 깊은 마무리여서 자기의 주장을 멋진 말로 끝을 내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다? 논설문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네. 자, 여러분이 다음 주에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쓸 걸 기대해? 안 해? 안 해요. 기대 안 아니요. 해. 그렇다고 대충 막 쓰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논술을 써보고 그러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여러분 논술 발표를 듣고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채팅창에 요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붙여놨으니까 요거 기억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요 과제를 해오면 됩니다. 됐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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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제는 뭐라고? 논술 문제는? 코페르니쿠스는 코페르니쿠스는 이동설 지동설 책을 책을 출판해야 그래서 할까? 여러분들이 코페르니쿠스 동선 책을 출판하는 거에 대해서 출판하는 게 좋겠다. 찬성. 아니다. 출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건 여러분이 하면 되고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죽기 나중에 직전에 했대요.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출판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금이도 다 했다고? 네. 네. 자, 그래서 이 책은 천문학의 역사, 그런데 천, 요 반론할 때는 음, 미리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하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은 예상하는 거지, 네가 그 뭐야, 너가 만약 찬성이다 그러면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거다라고 네가 예상하거나, 네가 반대 측이면 찬성 측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만 예상해서 그 하나만 반박하면 돼. 대화는 네. 됐어? 네. 좋습니다. 대금이도 질문 있으면 하고. 네. 자, 그래서 이 책은 천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천문학이 어떻게 발달했나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있는데, 자기가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나, 뭐 가장 흥미롭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이는, 네? 최한이 혹시 이 책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부분 있으면 얘기해 보자고. 음, 없어요. 없고 대금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했다고 하니 그러면 쌤이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을 365일로 처음 생각한 나라가 어디라는 거야? 이집트요. 이집트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집트는 근데 왜 1년을 365일로 생각했다는 거야? 왜냐면요. 음. 365일마다 나일강이 멈춘 날에 그래서 어떤 별이 딱 똑같이 보였던 거예요. 365일마다 뭐라고? 나일각이 어떻게 했다고? 범람해요. 범람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고 넘쳐요. 강이 넘치는데. 그래. 근데, 대급 얘기요. 근데 뭐, 그거하고 365일하고 무슨 관계야? 저 그게 좋아하는 365일마다 일어나서 그래요. 음, 근데 그거, 그 365일 1년을 삼은 거야, 그러면?
나일강이 그게 범람하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물이 넘치는데, 왜 그게 이제 365일마다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왜 그거를 기준으로 1년을 삼았냐고. 왜냐면은 이집트의 농사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범람할 때는 음, 농사를 좀 망할 수 있으니까 음. 딱 범람할 때와 구름이 끊을 때 정해놓은 거죠. 범람하면 농사가 망해? 근데 물이 넘치잖아요. 그 뒤에 아, 의지면 잘 되는데 물이 넘칠 때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 못 지을 때랑 농사 지을 때 구분한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를 구분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1년에 365일로 했다? 네. 그래. 어, 최한이, 최한이 어떻게 생각해? 음, 자, 지금 대금이가 뭐 거의 잘 알고 있긴 한데, 조금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 잠깐만. 자, 여기가 이집트의 나일강입니다. 여기 물줄기 보여? 네. 네. 여기 이집트 나일강 남북으로 이렇게 쭉 끝까지 해서 여기까지 카이로가 여기 이집트 수도 카이로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삼각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요 부분이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아마 알려져 있는 요 이집트 나일강이야. 나일강. 자, 나일강인데 물 흐르는 강물은 세 가지 작용을 해. 세 가지 작용. 혹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물이 흐르면서? 강물이 흐르면서 하는 일. 일단 땅이 깎여요. 그렇지. 땅이 깎여. 물이 막 흐르면 옆에 있는 땅을 막 이렇게 깎아. 그 어려운 말로 무슨 작용? 그렇지. 침수작, 침식작용. 침식작용. 침식작용 같은 침식작용. 그 깎아. 근데 깎아서 그 흙을 어떻게 해? 물이 최저, 운반해요. 운반해. 그 반반. 운반작용. 그래서 그 거센 물줄기가 할 때는 깎으면서 그 물을 그 흙을 동시에 막 가지고 가. 그러다가 이제 저 하류에 내려가면 그 물의 흐름이 느려져. 그러면서 운반했던 흙이 뭐해? 최저, 쌓여요. 쌓여.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최적자, 세력작용. 퇴적작용. 침식작용, 운반작용, 퇴적작용을 한다라는 게. 자, 보통 우리는 홍수가 나는 거를, 범람하는 거, 홍수가 나는 거를 축복으로 생각해? 재앙으로 생각해? 대왕이에요. 양으로. 재앙으로 생각해. 아까 대금이가 홍수 나면, 농사 망치지 않냐? 농사 못하지 않냐? 뭐 이런 걱정을 했어. 실제로 홍수가 나면 막 집이 떠내려가고 막 난리 법석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홍수를 축복으로 여겼어. 나일강의 축복으로 여겼어. 왜 홍수라는 게 나일강의 축복이었을까? 원래는 그러면 나이가 위에는 근처 안 지역, 좋은 땅 말고 위 산 높은 곳에 있던 좋은 땅이 떠밀려와서 최한이 뭐? 원래는 나이강 근처 지역만 땅이 비옥했는데 음, 홍수가 안 하면은 음, 나이강과 떨어진 지역도 음. 땅이 조금 더 비옥해지니까요. 어. 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뭐 햇빛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땅이 기름져야 돼. 땅에 양분이 많아야 돼. 근데 그 땅의 양분이 많았는데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들이 그 땅의 양분을 뭐해? 땅의 양분을 다 빨아먹겠지? 네, 네. 빨아먹고 성장했지. 그럼 땅은 어떻게 돼? 약해져요. 땅은 그 양분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그 땅의 양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땅의 양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뭘 줘? 이루어져요. 비료도 주고 그 옛날에는 거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자, 그런데 나일강 하류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짓고 거뒀어. 수확했어. 그럼 땅이 비옥하지 않아 이제. 땅이 거칠어졌어.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나? 홍수가 수가 일어나면 나서 저 위쪽에 있는 싱싱한 새흙, 기름진 비옥한 흙을
상류에 있던 비옥한 흙을 하류로 뭐해? 실어서 날라줘. 그러면 다시 기름진 흙이기 때문에 거기 다시 뭐 하면 돼? 농사를 다시 지을 농사를 준비. 지으면 되지. 그러다가 또 1년 또 지나면 또 그 땅이 양분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또 뭐해? 홍수가 또 홍수가 나서 또 기름진 흙이 또 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나일강의 홍수가 어때? 축복이에요. 축복이야, 축복. 그런데 사실은 축복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홍수가 날 때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 다 어떻게 돼? 선생님을 살려가. 뛰어드네. 그러면 홍수 날 때는 어떻게 해? 얼른 통과 도망쳐요. 높은 언덕으로 피해야 돼. 그러다가 홍수 그 물이 다 뭐하면 굉장히 다 빠지, 빠지면 빠지면 다시 뭐해? 내려와서 농사 짓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또 홍수 나기 전에 또 뭐 해야 돼? 농사 잘 또 지어요. 언덕으로 올라가서 피해야 돼. 자, 그런데 언제 홍수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피할 거 아니야. 어? 네. 너 홍수가 나 내일 홍수 난다. 뭐 요즘에야 미리 다 예보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가 언제 나나를 알아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발견한 거야? 365일 만에 일어나요. 응? 처음부터 365일마다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26조. 어떤 특징, 어떤 현상을 발견한 거야? 밤만되는 시리우스도 나타나요. 밤하늘에 시리우스 별이 나타나면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홍수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돼? 시리우스 별이 언제 뜨는지. 그렇지. 시리우스 별이 언제 뜨는지 알아야지. 언제 나오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 365일이에요. 365일마다 시리우스 별이 나타나더라는 얘기. 그래서 365일을 기점으로 한번 뭐 했다가 도망갔다가 내려오고 이걸 계속 뭐 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반복.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년으로 삼았다라는 얘기. 근데 당시에 이집트를 쳐들어온 로마가 자기들이 쓰고 있던 달력, 자기들은 뭐 365일도 훨씬 더 긴 날을 1년으로 삼고 있었는데 막 안 맞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막 안 맞아. 매년 막 달라져. 근데 이집트의 달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딱 잘 맞아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가 바로 이집트 달력을 수입해다가 자기들의 달력을 삼았고 로마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달력이 퍼져 나갔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유럽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 시대에 근대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365일이 전 세계에 거의 표준이 된 거지. 그런데 원래부터 모든 나라가 다 365일을 1년을 삼고 있었어? 아니요. 아니야. 제각각 다 달랐어. 1년을 삼고 있는 것들은. 그 1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약속이야, 약속.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왜 1년에 365일을 삼아? 지금도 시리우스 별이 뜨는 걸 보고 1년으로 삼은 거야? 아니요. 지금 우리가 1년을 정한 건 뭐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렇지. 태연이가 잘 얘기했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뭐? 공전 주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를 1년으로 삼아서 365일 정해.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날이 응. 남아요, 조금씩. 남아? 왜? 왜냐면요, 응. 율리우스 역은 1년이 365.25인데, 응. 현실은 365.242이거든요. 응. 아니지. 그 전에는 365일로 정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원래는 365.25인데 365로 정하다 보니까 0.25가 남는 거야. 근데 0.25가 남으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뭐 하루가 차이 나잖아. 네. 그래서 뭘 만들었어? 윤년이요. 윤년.
윤년이 뭐야? 이거 평균 7보다 3일 적은 거예요. 어? 뭐라고? 4년에 한 번, 음. 1년에 하루를 더 넣은 거예요. 그렇지. 4년에 한 번 하루를 보탠 거야. 그래서 지금 올해가 바로 2024년 올해는 365일이 아니라 360, 6일, 366일이었어. 그럼 뭐 해서 하루를 보탠 거야? 어디서? 6월에 28일, 2월, 그렇지. 29일. 2월 28일까지 있었는데 하루를 보태서 2월 29일까지 해서 366일이 된 거야. 그래서 그나마 오차를 줄인 거야. 옛날에는 하루 차이 뭐 그까짓 그랬는데 하루에 4년마다 하루씩 차이 나면 40년이면 10일이 차이 나고 400년이면 100일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100일이면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계절이 뒤죽박죽 되잖아. 그래서 이걸 맞췄는데 문제는 365.251로 하더라도 원래는 정확히는 365.25가 아니라 얼마라고? 그거가 대금액이 242이요. 어? 24.242. 아, 2사, 365.242일이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1년에 11분 14초 이상의 시간 차이가 나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11분 14초 차이 나는 거를 또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쌓이면 또 그걸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와 1년을 딱딱 맞게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우리가 쓰는 달력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요 천문학이라는 그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네. 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태양력, 양력을 쓴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혹시 뭘 썼는지 알아? 음력, 음력이요. 음력을 써, 음력. 우리 달을 기준으로. 달. 근데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12달로 하게 되면 막 날이 많이 남아. 그래갖고 가끔 몇 년마다 한 번씩 12달이 아니라 13달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윤달이야, 윤달. 들어봤어? 그런 것 같아요. 윤달. 그래서 윤달이라고 해서 음력을 보통 12달이 있는데 어떤 애는 12달이 아니라 13달로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 그 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이렇게 또 이렇게 맞추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장에 보면 고대 그리스 천문학이 그 이전의 천문학과 큰 차이점을 보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차이점을 보였대? 36쪽, 36쪽, 37, 8쪽. 자, 38쪽 보면 그 전 천문학들은 주로 신이에요. 어? 신이에요. 그렇지. 신에게 의지하려는 신이 주관하는 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36쪽 아랫부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36쪽 읽고 있니? 그리스, 그리스, 36쪽을 그리스란 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의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36쪽 얘기나 38쪽 얘기나 같은 얘기야. 그 전 다른 곳의 천문학은 주로 신이 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대 그리스 천문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36쪽 그러면 다같이 줄 읽어봐. 36쪽 다같이 줄. 38쪽 참. 38쪽 다같이 줄 찾은 사람 읽어봐.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차츰 바뀌어 왔습니다. 신에게 의지하려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자연을 대하려는 흐름이 강해졌지요. 자, 그 다음에 36쪽 여덟째 줄. 그러면서 거기 읽어봐. 대금이 36쪽.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연 환상을 알아보서 납치자체 것들이 자신 있어요. 부모도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벗어나 대학을 올바르게 바라보려는 기쁜 깨를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자, 최한이가 읽은 부분, 대금이 읽은 부분의 공통점이 뭐야? 현재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 신에서 원래는 자연을 합리적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믿었는데 응, 뭔가 고대 그리스 때부터는 응. 조금씩 사람들이 이, 자연 현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신의 뜻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현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천문학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게 바로 고대 그리스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39쪽 그림 보여? 네, 자, 39쪽 이 그림.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왼쪽에 있는 사람 이름이 헬레스예요. 어? 헬레스예요. 탈레스야, 탈레스. 탈레스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뭐라고 생각했어? 물이요. 물. 물이 이 우주를 구성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은 헤라클레이 아나시메네스예요.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를? 공기요. 공기를 만물의 근원이라 생각했어. 세 번째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예요. 헤라클레이토스야. 이 사람은 물이래요. 불이라고 주장했어. 마지막 사람은 엠페도클레스요. 엠페도클레스요. 엠페도크레스. 이 사람은 흙, 물, 불, 공기 모두 잘하고요. 흙과 물과 바람과 불, 이 네 가지가 사온소설, 기본 물질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근본 물질이 뭐냐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연 철학자들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팔레스나 헤라클레이토스나 아낙시메네스나 엠페도클레스가 철학자이면서도 과학자이면서 옛날에는 그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합쳐져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 자, 41쪽에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미 좀 많이 듣지 않았나? 누구? 네,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는 또 요즘에는 또 수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우주의 근본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네, 어? 수요. 수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이 숫자에도 의미 부여를 했어. 자, 피타고라스 생각하기에 1은 어떤 의미래? 착함을 대표한대요. 1은 착한데, 착하대. 행복, 질서, 친절. 2는 악한이에요. 악함, 불행, 혼란, 불친절, 어둠. 3은 완전 무결. 완전한 수. 4는 성스러운. 성스러운 수. 성스러운 수.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이 세상, 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어때, 대금이?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 거가? 신기해요. 신기해? 동의가 돼? 받아들여져? 다 뚫리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진 않아? 최한이는? 뭔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만 딴 거를 이해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피타고라스는 자기가 이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피타고라스 주장을 보겠습니다. 42쪽. 첫 번째 주장 뭐? 뭐라고 주장했어? 42쪽 제일 위에 첫 번째. 우주도 원을 그리며 자, 움직인다. 우주는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는 거야. 어때? 맞아, 틀려?
야, 우주가 오늘 그리고 몰라요. 움직인다는 게 맞아, 틀려? 틀린 것 같은데. 틀려요. 아? 제안이 뭐라고? 틀려요. 틀려? 우주가 오늘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 잘 이거, 틀렸어. 어떤 것들은 원을 어, 그리면 움직이지만 어, 타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들도 그렇지.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리다고 할 수 있지만, 타원이. 근데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원을 그리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야, 그 당시에,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우주가 원을 그리면 움직인다는 걸 알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한 이유가 뭐야? 왜 우주는 원을 그리면 움직인다라고 주장했대? 그 이유가. 구, 응? 구가 어, 뭔가 완전한 모양이라고 생각해서요. 어. 그래서 둥근 게, 원이 완전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뭐 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이 태양이나 이런 지구 같은 달 같은 게 뭐고? 동그랗다. 구가 공 형태다. 원 형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 자, 그러면서 43 쪽에 보여? 그림? 피타고라스가 네, 생각한 우주야. 안에는 제일 한가운데 뭐가 있고? 중심부요. 중심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지구니 달이니 막 이렇게 쭉 배치가 돼 있지. 네. 실제 오늘날 태양계와 요 피타고라스가 생각한 우주하고 어때? 같은 점과 차이점이 뭐야? 같은 점은 어, 지구의 수성, 태양, 화성, 목성, 수정 등이 있어요. 다른 점은? 다른 다른 점은 점은 타원을 그것들의 배치가 원을 돌고요. 또 배치도 다르고 수성의 해양이 다르고요. 태양이 중심에 안 있어요. 이걸 그렇지. 맨 처음에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태양계는 순서가 태양을 중심으로 뭐가 있어? 그 바로 옆에 수성, 금성, 수성, 수성, 지구, 화성, 금성, 지구, 지구, 화성, 목성, 화성, 토성, 천성, 해왕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있지.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토성, 응? 맞나? 토성, 목성, 화성, 그리고 뭐? 생명, 태양, 그리고 수성, 금성, 달, 지구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얘기. 그래서 태양 옆에 수성, 금성, 지구가 이렇게 태양 옆에 수성, 금성, 지구가 있는 건 맞는데 태양과 화성은 사실은 뭐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피타고라스는 태양 옆에 이렇게 화성, 목성, 토성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자, 그다음에 44쪽 또 뭐라고 주장했어? 피타고라스는 우라노스, 코스모스, 올림푸스. 우라노스와 코스모스와 올림푸스 이 우주는 세 부분으로 이었다는 거야. 우라노스는 누가 사는 곳? 지구와 달 아래 있는 천한 어, 공간. 지구와 달 아래에 있는 천안 공간이 우라노스야.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코스모스는 별과 천체가 별과 천체가 움직이는 움직이는 공간. 별과 천체가 움직이는 공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주. 그 다음에 가장 위는 올림포스. 올림포스, 고귀하고 안전한 시들이 모여있는 공간. 그래서 여기 보면 자, 44쪽 첫째 줄 읽어봐. 첫째 줄. 우주의 존재는 모든 천체의 원을 그리면서 원을 움직인다. 그리면서 우주는 움직인다. 세계의 공간으로 우주는 세계의 공간, 분리되어 있다. 천체는 느리게 운동할수록 곱게 신성하다. 천체는 느리게 운동할수록 더욱 고귀하고 신성하다. 그러면 어디가 느리게 움직일까? 우라노스, 코스모스, 올림포스 중에 올림푸스. 코스모스. 올림포스가 느리게 운동하겠고 거기 고귀하고 신성한 곳이라 생각했지. 자, 그런데 뭘 보냐면 46쪽에 누가 나와? 46쪽에 누가 나와? 아리스토텔레스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나오지. 그 사람은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뭐 온갖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온갖 학문의 뿌리를 찾아가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올 만큼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주장 47쪽 뭐라고 돼 있어? 천상계와 지상계. 어, 47쪽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있는 거. 큰땀 천상계는 신이 있는 곳이다. 어, 따라서 천상계 운동을 신성하고 정확을 하다. 뻗는 지상계는 남조가 힘들고 이상한 동물을 중에 누리던 정도는 이상하다. 그러면 세상은 영원하고 잠깐도 안 되어된다. 자, 그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야. 아까 그 피타고라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 볼까? 44쪽 피타고라스의 생각과 44쪽, 그다음에 47쪽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의 공통점과 차이점.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피타고라스는 세를 나눴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주를 나눴어요. 그렇지. 피타고라스는 우라노스, 코스모스, 올림포스 세 개로 나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계와 지상계 두 개로 나눴어. 차이점이 같은 점. 공통점. 그러면 둘 다 위쪽을 휘서 아래쪽 천한 거예요. 그렇지. 둘 다 위쪽은 신성하고 아래쪽은 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료를 볼 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들도 여러분이 독서를 잘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피타고라스 읽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같지? 뭐가 다르지? 이런 걸 견주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읽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위계 사상에서 위계는 위아래로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위계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쪽에 보면 다섯째 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래? 천상계는 천상계는 둥그런 원운동을 하고 지상계는 곱게 뻗은 직선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쌤이 어마어마한 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나중에 이제 뭐에 깨지게 되는 코페르니쿠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어디를 보면 되냐면 82쪽. 자, 45쪽에 여기는 누가 나오는 거야? 자, 천문학자 누가 나와?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천문학자. 지금 여기 누구 장이야? 80쪽, 82쪽, 여기 80쪽, 81쪽, 82쪽 여기는 천문학자 누가 나와? 브라예요. 티코브라에. 자, 티코브라에. 티코브라에가 바로 82쪽 첫째 줄, 둘째 줄 뭐라고 했어? 뭘 발견했대? 82쪽 둘째 줄. 신성과 혜성이요. 아니, 82쪽 둘째 줄. 혜성의 비례는 중국원이 아니라 타원이다. 자,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이다. 이걸 발견한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할까? 최하나.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 신지산 하는 천상계에는 원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 혜성에게 혜성은 타원으로 운동을 한다는 걸 밝혀냈으니까요. 그렇지. 바로, 둥근 원운동 했잖아. 피타고라스가 원이 완벽하니까 원운동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원이 아니라 뭐다? 타원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 말이 뭐 할 수도 있겠구나?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더 크게 금이 간 게 바로 뭘 발견한 거야? 신성을 발견한 거야, 신성. 어? 신성. 자, 신성을 발견한 사실이 왜 그 신성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별이 새로 생겨나고 막, 없어지고 막 이렇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 자, 그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주장했대?
천체는 거울이라고 시선을 반드시 몸 모양의 예를 들여야 움직인다. 자, 8째 줄에 뭐라고 주장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평소에. 달보 높은 곳은 천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달보다 높은 곳에 있는 천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신성이 등장한 거야. 변한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뭐 한 거야? 틀린 거지. 또 하늘은 떠서 움직이는 천체는 고기하고 신성에서 반드시 옷 모양의 개들을 그리고 움직인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는데, 피타고라스 주장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해석이 뭐야? 옷 모양이 아니라 뭐더라? 아우 그거 사원 모양을 그리더라.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였구나? 틀렸어. 틀렸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어? 자, 그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는 것들을 알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누구야? 갈릴레이 92쪽, 93쪽. 갈릴레이가 뭘 발견했대? 93쪽 보니까. 위성이에요. 목성 가까이에 4개의 위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천동설,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했는데, 아니 저거 봐라,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별들도 위성들도 있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뭐였구나?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발견이나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 사실들이 꺾여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새로운 발견이 되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나중에 부정될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도 천문학자들은 그런 지속적인 어떤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과제가 뭐라고? 그거 그 코페르니쿠스가 한반 논술이요. 산반 너무 써야 논술이고, 되는 그렇지. 안 써야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에 관한 책을 출판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열심히 써보는데, 자, 제일 좋은 건 어떻게 외우는 게 제일 좋다고? 컴퓨터로 워 하는 가지고 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 그래야 쌤이 이렇게 보면서 고쳐주고 막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힘으로 하면 제일 네. 좋고, 여러분이 아직 연습이 안 됐으면 여러분이 글로 쓴 다음에 부모님께 부탁드리라고 그랬어. 두 번째, 만약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뭐 하라고? 공책에 열심히 써오라고. 됐니?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논술 쓴 걸로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